문명, civilization이다. 그럼 뭐 civilization이 뭐냐? 제가 이런 좀 정리를 좀 좋아해서 A, B, C, D, E, F, G, H, I까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명이라는 것이 뭐냐? 문명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분석해 볼 때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어요. 첫째, arts. 그런 문명이 잉태된 땅이냐, 문명을 지킨 민족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거냐라는 이 분석 도구예요. A, B, C, D 이렇게 쭉 나가는. 자, art. 예술이 발전하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자기를 더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이 끊임이 없죠. 전쟁을 통해서라든가 또는 뭐 요즘 같으면 뭐 미셔너리 이렇게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떻게든 전파를 하려고 그러죠. 자기를.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런 욕구가. 그러니까 이 큰 문명들은. 자, 그 다음에 D는 뭡니까? 이 이제 신앙 체계가 만들어지죠. 신앙 체계가 아주 구체적인, 요즘은 이제 조직적이라고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적인 신앙 체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DET죠. 그 다음에 E, 여기서 이제 education이라고 제가 E를 맞추기 위해서 썼는데 사실은 learning이 더 좋죠. learning이.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곁다리로 가겠습니다. learning이라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learning이라는 방법은 어떻게 통해서 배우느냐, 어떻게 통해서 배움을 얻냐 했을 때 oral tradition도 learning입니다. 저는 학교 정문에도 한번 가지 못한 제 할머니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아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저는 조부와 보는 시간, 외조부와 보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시골에서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들은 얘기가 학교에서 읽은 무슨 책보다 더 깊이 제 정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잠깐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구는 의도적으로 구전되는 배움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지 않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상당히 구전성의 배움이에요. 상당히. 그러니까 미국 원주민들도 똑같았어요. 아이들에게 무슨 구체적인 지식을 가르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내 경험 속에서의 선과 악과 기쁨과 아쉬움을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구가 나중에 들어오면서 아프리카를 막 짓밟으면서 하는 얘기가 도대체 여기는 무슨 책이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나가요. 왜 책이 없어? 책이 없다는 건 뭐야? 배움에 대한 욕구가 없다라는 거야. 배움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뭐야?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여기서 해겔을 이제 독일 철학자 해겔을 얘기할 건데요. 해겔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프리카는 없다. 왜냐? 정신세계가 없다. 그럼 정신세계가 도대체 뭐냐? 정신세계는 변증법에 의해서 극과 극이 부닥치면서 충돌하면서 마찰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사회가 또는 정신이 승화됨으로써 절대 정신으로 간다. 거기는 absolute한 logical rational이 있다. 근데 사회는 피라미드로 올라가듯 거기를 계속 올라가야 하는데 아프리카는 아무 무브먼트가 없다. 이래서 아프리카는 없다 이랬어요. 해결은. 정말 해결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세계는 서구의 배움이라는 깨침이라는 그 구도 속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urnaces 좀 하실까요? 이게 용광로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용광로, 그러니까 철을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냐에 따라서 그 문명의 번성성을 우리가 가늠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문명의 깊이와 문명의 높이와 문명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죠. 자, 또 뭐가 있습니까? G로 가죠, G.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죠. 물론 생산품이 있어야 해요. 농업 생산품이라든가 그 외적 생산품이 있어야 하는데 중세 때 유럽에서 사용한 금 은전의 50%가 아프리카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가나라는 나라가 있는데 가나라는 것은 본래 무슨 뜻이냐면 the land of gold라는 뜻이에요. 금의 나라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금, 은, 보화가 쏟아져 나왔고 그 또 다른 또 곡물이라든가 그런 다른 자연적 상품들이라든가 from nature
내추럴 프로덕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동네예요. 그래서 이게 활발했어요. 교육이 엄청나게 활발했어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사례대젓 해가지고 아프리카 못 살 땅, 사람 못 살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례대젓을 통해서 교육이 활발히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상적인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낙타들을 타고 캐러밴, 낙타들이 타고 쫙 가는 그런 그림들이 사실은 틀리지 않은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프리카는요, 상당히 열려있는 땅과 열려있는 사람들과 열려있는 문화였어요. 거기는 정글 속에 폐쇄된 땅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그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프리카의 인식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키에서 제가 이제 그린으로 저걸 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독특한 역사 해석이에요. 독특한 역사 해석이고, 이제 조금 그 사회과학적인 표현으로 쓰면, 그러니까 원시 공산제도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같이 일해서 다 같이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제 문명화가 어렵다라는 거라는 그런 이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일종의 문명 세계가 되려면 거기에는 높은 지위와 낮은 지위가 형성이 됨으로써 높은 지위가 낮은 지위를 착취라고 표현해도 좋고 이용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해서 밥 먹고 사는, 오늘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사회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사상이죠. 이런 인터프리테이션이고, 그래서 하이라키 계급사회를 요즘의 산업사회 속에서 계급사회 그러면 엄청난 그런 부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고대 문명론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예를 들면 피라미드, 다 똑같이 사는 사회 속에서 피라미드가 나왔겠어요? 그 피라미드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권력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역사 해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스티튜션이라고 합니다. 이건 인스티튜션은 뭐냐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참 좋은 말을 했어요. Africa doesn't need strong men, it needs strong institution. institution. 교육기관도 institution이죠. 또 신앙 조직도 institution이죠. 그럼 institution이 뭐냐? 이제 우리 조금 그 역사 철학으로 들어간다면, institution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원을 institutionalize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은 raw power라고 부르죠. 이 파워가 사회를 만들어가고 변혁시키는 에너지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나가야 하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스티튜션이라고 그러죠. government도 인스티튜션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아프리카는 어떤 인스티튜션을 가지고 있냐? 옛날에 고대 아프리카 문명을 보면 상당한 정치, 교육, 신앙, 경제, 체제와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상당히 번창했던 그런 문명권으로 이렇게 둘러싸였어요. 웨스트 아프리카, 서브 아프리카랑 이스트 아프리카.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뭉개버리고 그야말로 정글 속에서 짐승 사냥이나 하면서, 무슨 뭐 나무 위에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거리는 타잔에서 나타나는 아프리카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아프리카는 고대 굉장한 문명 사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문화를 이루었고,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에집트겠죠. 자, 에집트. 이걸 자꾸 뭐 중동이니까 아프리카에서 잘라서 자꾸 보려고 그러는데 이건 아프리카예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A, B, C, D, E, F, G, H, I로 가는 문명의 기둥들을 가장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땅이 에집트죠. 그 다음에 상형 문자 또는 신성 문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고요. 피부색이 까맣잖아요. 피부색이 굉장히 다크해요. 그 다음에 머리가 굉장히 애프로 그런 머리고요. 이 말리에 있는 그 유명한 팀벅투에 있는 이 회교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리는 이제 서부 아프리카, 말리 이쪽에서 슬레이브가 많이 나오죠. 여기는 이제 흙을 많이 썼잖아요, 흙을. 근데 저게 마스크, 종교 인스티튜션, 교육 인스티튜션, 예술,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것들이 인스티튜션이 저걸 다 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게 지금 몇 년 전에 11세기에. 그러니까 상당히 institutionalized and society예요. 그러니까 institutionalize가 뭐 인생 제도화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함부로 막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그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제도와 규례와 규범과 규칙이 움직인 사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저걸 흙으로 만들었는데 상당한 엔지니어링 마블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곳은 이제 세 가지가 합쳐진 거죠. 이제 이슬람이 들어옴으로써 교육과 행정과 그다음에 예술과 이런 것들이 한 곳에서 만나죠. 한 곳에서. 그래서 이슬람 사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예배 초소로 보면 안 돼요. 그것은 거기서 실존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요. 저렇게 복합적인 이제 문화 공간, 복합적인 배움의 공간, 복합적인 사회 통치의 기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쳐진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나이지리아 정도 되는 데죠. 나이지리아 정도에 되는 이제 도시의 큰 도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자꾸 뭐 이렇게 흙벽돌로 대충 이렇게 지은 집 안에서 그냥 빈곤하고 미개하고 그냥 질병이 들끓고 그냥 밤낮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 못 살 때다. 이런 우리의 편견이 그야말로 한 4, 5세기 동안 아까 멜컴 X가 말한 것처럼 계속 주입된 거죠. 계속 주입됨으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아프리카를 싫어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나의 뿌리를 부정하는, 그러면서 미백, 하얗게 보임으로써 내가 더 아름다운 인정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스스로의 정체성 파괴에 그런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갔다라고 이제 멜컴 엑스는 얘기하고 있죠. 자연 환경 속에서 미술 행위를 하는 것도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벽화들, 이런 석화들,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미 벌써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 내가 서 있는 이 몸, 쉽게 말씀드려서 뭘 먹고 성장하고 커지는 나의 이 육의 덩어리 이상의 무엇인가를 통해서 미림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그런 문명의 진보가 그 하나의 표현이 이제 예술이라고 표현했을 때 벌써 저게 얼마 전입니까? 7만 7천에서 10만 년 전쯤에 저렇게 뭔가를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뭔가 무늬를 만들었어요. 그렇음을 통해서 그 문명에 뭐 생각을 전달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것도 이제 석화입니다. 이게 아폴로 11 케이브라고 불러요. 이게 한 27,500년 정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눈비아, 이것도 웨스트 아프리카죠. 이게 지금 우리 이 프랑스에서 발견된 이것이 뭐 아름답죠. 이 성면화가 한 뭐 2만 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전에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석화 같은 것이 많이 발견되는 거죠. 이미 벌써 한 10,000년 정도의, 10,000년 정도를 자기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욕구가 거기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앞섰다고 해서 너희가 더 앞서 나간 문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역사 해석이고요. 거기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거기도 다양한 자기 표현의 욕구가 있었던 그런 문화 문명적 땅이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테라코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테라코타? 사실은 테라코타는 중국 테라코타가 제일 유명한데 사실 중국 테라코타보다 조금 앞선 테라코타들이 발견을 했는데 표정들이 재밌잖아요. 표정들이 재밌잖아요. 제가 이 클래스에서 이런 걸 분석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꼭 물어보죠. 자, 저게 뭘 상징하는 것 같으니? 뭐를 상징하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그 가끔가다가 또 또 조금 또 빛나는 또 답을 하는 또 저 학생과 제자들이 있어요. 아, 저 사회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저 사회도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저 정글에 가가지고 무슨 뭐 사냥이나 해먹고 그런 사회라고 자꾸 우기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 사회에도 인디비주얼리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술이 뭐예요? 예술이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런 테라코타, 이제 흙으로 만든 저런 조형물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 조형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이거예요. 저기도 사람이 고민하며 기뻐하며 꿈꾸며 그러나 좌절도 하며 살았던 문명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금이 그렇게 많았어요. 금이 이거는 이제 포르투기스 이제 화가가 그린 건데 보세요. 얘 한 그 1375년에 지금 가나 그쪽에서 이미 그때는 이제 이슬람이 들어왔어요. 메카 흑인으로서 메카를 다녀온 왕의 그림인데 6만 명 수행원이 6만 명이었어요. 6만 명. 그다음에 끌고 간 노예가 12,000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킹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야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뭐 야사가 아니라 사실은 거의 그 확실한 역사일 텐데 이때 저 임금님께서 가져가신 금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것을 카이로에 풀어놨더니 돈 가치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금이 확 들어가니까 경제 유통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왜냐 돈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물건값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물건값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가 한데 혼돈될 정도로 금을 많이 가져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경제가 흔들릴 만큼. 이건 제가 이제 저 내셔널 지오그래픽스에서 저 특집을 했어요. 아프리칸 골드. 그래서 아프리카가 얼마나 많은 골드를 금은 보화를 생산해서 이제 유럽 시장으로 갖고 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얘기인데 오늘날도 사실은 금광이 계속 나오는데 많은 금이 다 주지하시는 대로 이제 유럽의 이제 그 광산 기업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부를 살찌게 하고 저런 것은 이제 일리걸 마인이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냥 특히 젊은 아이들이 그냥 그저 물가에 가가지고 그 사금을 캐내고 하는 그런 마이닝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라든가 이쪽 서아프리카의 금을 그 땅 사람들이 자기 삶의 자기 경제의 개선을 위해서 소유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아직도 외부의 광산 기업을 살찌우게 하는 그런 이제 이상 구조 속에 아직도 있다 하는 얘기까지 포함해서 특집을 하나 했는데 자, 이때까지는 웨스트 아프리카 얘기했는데 동쪽도 그랬어요. 동쪽도. 자, 제가 여기 잘못 썼어요. 저건 16세기, 그러니까 1500년대쯤이에요, 사실은. This island is small. Near the mainland and is a beautiful country. 아름답다는 게 조그만 섬이었는데 The houses are high like those of Spain. 집이 컸대요. In this land there are rich merchants. 이게 상업이 그렇게 발달했던 거예요, 아프리카에. And there is much gold and silver and amber and musk and pearls. 없는 게 없어요. 금은 보화가 철철 넘치는 땅이에요. Those of the land wear clothes of fine cotton. 이게 미국에서 카튼이 노예들이 농사 짓고 생산한 카튼이 막 유입되기 이미 전이기 때문에 카튼은 굉장히 비싸요. Cotton and of silk and many fine things. And they are black men. 이제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학자들 사이에 아규멘트가 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니까 앞에 그 휘황찬란한 모습을 다 그려놓고 맨 마지막에 근데 검은 흑인들이었다. 이렇게 거기다가 한 줄 쓴 걸로 보아 이미 여기서부터 아니 흑인들이 저러고 사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아니 저 흑인들이 이미 이때는 유럽의 그 인종의식, 피부색에 대한
그런 의식이 이미 잡혀가기 시작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로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금속 문화가 뛰어난 곳이었어요. 아프리카는. 뭐 이렇게들 얘기하죠. 사실은 그 터키, 지금의 터키 쪽에서 이 금속, 아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문명이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퍼져나갔다. 그런데 거의 역사학도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프리카에서도 이미 고대 철의 문화가 거기서 나타나요. 이건 무슨 뭐 유럽에서 오기 전에 이미 벌써 역사적 사료와 증거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 벌써 그런 그림도 그려져 있는데 오른쪽 그림을 잠깐 분석하고 우리 오늘의 배움은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도 포르투갈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아프리카로 몰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렇게 오른쪽 그림을 살짝 보세요. 여기서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려져 있어요. 쇠를 녹이고 쇠를 녹인다는 건 쉬운 과정 아닙니다. 청동, 황동은 쉬워요. 왜냐하면 낮은 철에 비해서 낮은 온도에서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물을 하면 돼요. 이렇게 부으면 돼요.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부으면 그것이 뭔가가 만들어져요. 아연은 그렇게 못해요. 철발을 만들고 그것을 불에 가열해서 때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는데 이 그림 속에서 세 사람을 만나시네요. 한 사람은 그야말로 쇠를 녹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거의 예술가 수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술가. 그가 옷을 입은 옷도 보면 상당한 그 아리슨이라고 그러죠. 기술자예요. 저쪽은 대장쟁이고 저쪽은 대장간에서 쇠물 녹이는 사람이고 이쪽은 그것을 가지고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저 끝에 보면 그 사회의 상류층 또 종교 지도자들도 있을 거고 정치 지도자도 있을 거고 그들에게 뭔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서 갖다 바친다거나 파는 이런 구조가 이렇게 벌써 아주 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 정착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결론을 내린다면 한 역사학도로서 저는 이 문명이 더 위대했다 같은 그런 해석과 그런 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무엇이 위대한 것이냐? 그것은 그렇게 쉽게 뭐 수치로 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아주 복합적이고 복잡하고 정교한 사회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아프리카 밖으로 그것이 사막이든 그것이 정글이든 그것이 바다건 계속 뻗쳐나간 그런 열린 문명과 문화였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 것을 1400년, 1500년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역사들을 이제 다 잘라내고 미개하고 더더욱이 이제 curse의 논리가 나와요. 저주받은. 따라서 1200만의 인간을 끌고 나오는데 아무 죄의식이 없었어요. 그것도 노예로. 평생을, 아프리카에도 노예지도가 있었어요. 평생을 물건처럼 팔고 사고 마음대로 부리는 그걸 chattel slaver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적 소유물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1500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면 아프리카에 대해서 멜컴 X가 얘기한 것처럼 함부로 부정성을 더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부정성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이 상황 속에서 노예제도라는 아주 조악한 그야말로 가구 수준의 그런 소유물로 전락하는 그런 이제 노예제도가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겁니다. 자, 아프리카의 이티오피아의 그림을 마지막으로 볼게요. 저거는 지하로 들어가는 돌에다가 교회를 만들었어요. Church of St. George는 땅에 묻힌 돌을 거기다가 아키텍처럴 엔지니어링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성도 많은 땅이에요. 이 땅에는 이슬람, 이 땅에는 기독교,
심지어는 조그만 가톨릭 교회도 상당히 서쪽에는 많이 발전돼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제 유대교 전통을 지킨 그런 공동체도 이티오피아에 있었죠. 이렇게 정말 많은 문명적, 문화적 기둥을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를 그야말로 그 기둥들을 쫙 빼가지고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은 역사를 다음 주에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볼 영화는 아프리칸 퀸입니다. 아프리칸 퀸은 1950년대 아프리카라는 땅을 서구는 어떻게 보았나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그 영상 자료예요. 그래서 한 1시간가량 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참 아프리카의 그 편견으로 그려진 아프리카의 모습을 이 영화를 통해서 오늘 같이 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